오늘은 기후 건축학 개론 시간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건축 모습을 엿보는 시간인데요. 청주시 활성화재단의 황종대 대표이사님 모시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건축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은 빛나고 바람은 불고 어느 지역에선가는 비도 오고 그럴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 자연 에너지가 건축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은 청주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 예. 대표 이사님이신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원까지. 예, 요즘은 청주가 예.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예, 가깝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까운가요? 거리상으로는 한 수원까지 오는데 한 90에서 100km 정도 되는데 네. 시간은 1시간 남짓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가까울 수 있겠네요. 제가 서울에 살 때 네. 여기 오는데 이제 50km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막힐 때는 2시간도 넘게 맞아요. 걸렸어요.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 막 비 오고 막히고 할 때. 그래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서울 오는 게 오히려 수원까지 오는 것도 더 가까울 수 있죠. 청주시 활성화재단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던데요. 많이 바쁘시죠? 예, 이제 저희가 도시 재생도 하고 상권 활성화도 하고 농촌 활성화 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좀 많고요. 최근에 이제 봄이 되니까 네. 예,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같이 기획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하는데 도심도 재생해야 되고 상권도 활성화하고 농촌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재단이네요. 오늘 대표님께서 신재생 에너지가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려줄 예정인데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친환경 건축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건축하고 같은 말일까요? 저도 이게 네. 친환경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게 저한테도 이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AI 우리가 인공지능 제가 찾아봤죠. 친환경 건축과 신재생 에너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이제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추구하는 건축 방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건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축, 자원을 재활용하는 건축, 네.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건축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친환경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좀 포괄적으로 환경에 부담이 덜한 아니면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을 신재생 에너지 활용 건축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이 더 큰 범위고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건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재생 에너지 건축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태양광인데 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게 또 신재생 에너지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또 법이 있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법.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제 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화석 연료나 원자력 같은 전통적 에너지와 달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에너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화시켜서 이용하는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재생에너지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사용한다고 해서 고갈되지 않는 거.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친숙한 게 많아요.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에너지.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태양열과 태양광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열도 많이 이야기했었고 최근에 풍력 발전 같은 것도 좀 많이 그러니까 친숙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이제 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그럼 자연에서 얻어서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은 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태양광이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제가 처음에 이제 건축을 배울 때 네. 90년대 초반에는 태양열이었어요. 태양열. 맞아요. 예. 저도 꼬마 때 태양열 그때 저희 나오는 태양광 조합분들이 다 이사장님들이 태양열 아닙니다. 태양광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태양광은 태양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것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것을 태양광이라고 광이라고 하고, 하고. 예, 태양열은 이것을 받아서 바로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냥 온수를 만들거나 아하. 아마 난방을 하거나 네. 이런 시스템을 태양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태양열을 사용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대체로 태양광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기를 만드는. 예. 그리고 지열도 주택에서 사용이 되겠죠, 선생님? 지열 사용은 꽤 오래 전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뭐 지역 난방을 다 지열로 하진 않는데 지열을 통해서 이제 지역 난방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이 좀 그러니까 큰 규모의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네. 지열을 사용해서 이제 난방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 태양광 건축을 할 때 이제 점점 아파트들도 처음 지을 때부터 태양광을 넣는다 막 이러면서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그거를 입주자들이 더 선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건축에 활용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 했을 때 네. 이 에너지원을 건물에다가 직접 그 건물의 형태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거예요. 옥상에다 붙이거나 네, 아니면은 네. 뭐 발코니에 붙이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건물에 그냥 건물의 그 외피에다 이 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아예. 예. 이런 케이스를 최근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이제 BIPV라고 BIPV. 예, 건물의 외장재 자체에다가 네. 태양광 모듈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게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노원구에 가시면은 제로 에너지 주택 시범 단지가 있는데 시범 단지요. 예, 거기에 가면은 그냥 태양광 패널을 그냥 벽면에 붙인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초기 형태의 모델인 것 같고 예. 여의도에 가면은 여의도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고층 빌딩이 이제 강남의 테헤란로에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네. 최근엔 여의도의 이제 업무지구에 상당히 많은 이제 예쁘고 좀 또 이렇게 새로운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네. 정경련 회관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 그 정경련 회관이 낮은 건물로 있었는데 굉장히 70년대 관공서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이었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하. 그 FKI 타워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FKI 타워. 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유리 건물, 네. 우리 커튼월 건물이라고 예전에 네, 미스 네. 반델로에가 했던 예. 커튼월 건물이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건물이 평면으로 쭉 올라가 있지 않아요. 약간 건물가 이제 층마다 네. 유리가 이렇게 각져 있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삐쭉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러면서 건물 벽면이 계속 경사면이 생기게 만들어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이 경사면마다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어호. 하부에는 이제 일반적인 유리를 설치를 했는데 이 디자인의 개념은 이제 태양의 입사각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윗부분에다가 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고 그 아랫부분에는 이제 실내에 있는 분들이 유리를 설치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커튼홀 건물 같은 그런 이제 빌딩 건물의 효과를 냈는데 아하. 동시에 이제 상당히 많은 태양광 패널을 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태양광 그 이제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 안에 이제 그 건물 자체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건 정말 디자인적인 요소가 됐네요. 태양광 벽면이. 예,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지어진 거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제가 그러니까 지어진 건 이게 아마 한 정확한 연도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아마 2010년 정도 좀 넘은 걸로 알고 2010년 좀 있어요. 넘은 예,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2010년 넘고 나서 정경련 회관 앞을 안 지나다녔나 봅니다. 정경련 회관 하면 옛날에 그 네모난 건물만 생각했는데 예. 여의도 가면 한번 구경 가야겠네요. 예, 여의도에 가시면은 이제 그 마포대교를 넘어가서 이제 네.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영등포에서 넘어갈 때 정경련 회관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저기 IFC몰도 있고 네, IFC. 예, 거기는 가봤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하긴 최근- 제가 정경련 회관에 갈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면. 네. 예, 근데 그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네. 저 그 상암동 상암동. 그쪽을 가시면은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 오, 신사옥. 예. 우리 K-팝의 예. 본거지 YG 엔터테인먼트 신사옥이요. 새로 지은 건물. 예, 맞습니다. 아, 저 이것도 구사옥은 봤거든요. 예.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 저게 YG 건물이야 그랬는데 아, 여기도 새로 지었구나. 네.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건물의 그 디자인은 원래 이제 그 와. 이제 YG가 원래 추구하는 어떤 음악,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음악을 이렇게 하는 그 스피커, 네. 그거 이제 그런 디자인 요소도 이제 스피커의 예. 모양을 본딴 건물이다. 예. 아. 거기에 이제 여기 전면부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그 이런 그 최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느낌을 나고 살려서. 예. 그런데 이게 남측에 보시면은 남측에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게 태양광이구나.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벽면이 무슨 비트처럼 스피커의 그 홈처럼 막 만들어 놨는데 네모 반듯한 타일도 아니고 쭉 붙어 있는데 저게 태양광이라는 거죠. 예, 태양광 패널 같지 않죠. 예,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태양광 패널에 이제 색을 입혀가지고 예쁜 태양광을 만든 건가요? 예,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것도 이제 남측에 이제 한강변 쪽으로 저 인면을 둬서 그 이 말하자면 태양을 그러니까 빛을 훨씬 더 받기 유리한 쪽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네. 이제 그 안에 이제 발전 시설을 만들어 놨죠. 아하. 예. 야, 저 정말 멋진데요. 우리나라에 저렇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멋진 건축물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외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태양광 패널을 건물에 부착하는 것 외에도 네. 그 다음에 소개할 거는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 안에 이제 그 녹여내는 어떤 그런 건물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미 정경련 회관에도 보니까 정경련 회관에 또 있습니까? 예, 빗물바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빗물바지요. 예, 빗물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YG 엔터테인먼트 신사옥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요소를 곳곳에 그러니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빗물바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에너지를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좀 이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건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으로 들어와서 네. 건물이 이미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구나. 정말 멋진데요. YG 내부가 더 멋진데요. 예, 굉장히 첨단 이게 그러게요. UN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건축가가 이제 건축가 그룹이 인지한 건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80년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이제 건축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뛰어난 이제 젊은 당시에 예. 이제 그런 그룹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견 그룹이 됐나요? 미래적인 어떤 그러한 디자인 요소도 이제 이 안에 집어넣고 그래요. SF, 미키 세븐틴 같은 거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내부 좀 볼게요 하면 안 들여보내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시민들한테 한 번씩 공개 날을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데요. 네.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라든가 이런 게 네.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받아주실까요? 예, 바로는 안 되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우리 그 다른 이제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게요. 예,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전경련 회관도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들 그룹에서 만든 거예요. 전경련 회관이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ASCG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원래 이제 이 그룹 자체 그룹명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닌데 네. 63 빌딩을 설계한 SOM에서 원래 일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SOM도 소개를 하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르즈 칼리파 그것도 설계할 때 이분들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네. 이분들이 이제 전경련 회관 설계를 할 때,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아까 전에 그 이제 이 튀어나온 그 네, 경사면. 경사면이 있잖아요. 이게 태양광을 설치한. 예, 네. 이게 이제 한옥의 처마에서 그 모티프를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도 처마가 생각나지 않고 커튼월을 좀 더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튀어나오게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석 세공하듯이 튀어나와 있는데 저게 처마를 염두에 두고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러한 그 형태나 이제 그 이 각도가 예. 사실은 그렇게 특이하게 다가오진 않는데 예. 이제 외국 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아하. 이제 우리 한옥의 어떤 그러한 그 형태들이 그러한 각도와 형태가 좀 특이한 게 아니었나. 저 전경련 회관은 비가 올 때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올 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처마처럼 저기서 물이 똑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튀어나온 부분에서 물이 아래로 예. 떨어질 때 창문 안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볼 때는 이게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일자면일 때보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처마로.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의 또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례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오래된 사례예요. 네. 이게 이제 이 영국의 그 베드제드라고 하는 주택 단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베딩턴 제로 에너지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공식 명칭인데 네. 한 주택 100세대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한데 이게 준공이 된 게 2002년입니다. 2002년이요. 예, 그러니까 벌써 23년 전인데 23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태양광 시스템을 이 건물에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빗물 재활용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 열 병합 발전 시스템, 열병합 발전 시스템. 예, 이제 이런 그 뭐 다양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2002년 3년에 지었던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좀 줄이기 위해서 네. 대중교통에 가까운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네. 이제 이런 그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보관소, 카시어링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좀 그러니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그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것이 네. 이제 이분들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택 단지를 지속하는데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시고 또 이제 다양한 계층이 혼합해서 할 수 있는 소셜 믹스의 개념도 이때 이제 이미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건물의 어떤 그러한 그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네. 이제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회적 의미,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미들을 함께 이야기함으로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에너지,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에 항상 등장하는 게 공동체죠. 마을 공동체. 또 오늘 황종대 대표님과 신재생 에너지를 건축물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4부에서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종대 선생님과 신재생 에너지를 건축물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후 건축학 개론 시간입니다.
아까 3부에서 얘기 듣고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는 YG 사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나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아까 영국에서는 런던 남부에 2002년 3년에 이미 이런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과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커뮤니티를 강화한 주택단지를 이미 지은 바가 있다 하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뭐 효과는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었던 게 에너지 뭐 활용이나 어떤 예. 탄소 절감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됐겠죠. 당연히 도움이 됐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2002년 3년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당시의 주택 정책으로 대표적인 정책이 뉴타운이었어요. 뉴타운. 맞아. 예. 우리나라도 뉴타운 정말 그때 대단했죠. 예. 네. 이제 여전히 우리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 네. 양적인 공급에 초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미 유럽은 어떻게 하면은 이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게 자원 활용과 탄소 절감에 도움되는 주택 단지다고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만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신도시들이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재생에너지만 다시 접목을 하면 빽빽하게 모여 살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새 아파트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어요. 청주에서요. 예, 아, 이제, 좋으셨겠어요. 네. 예, 그 새 아파트가 이제 신축된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적용할 수 없었던 이제 뭐 열회수 환기 장치라든가 네. 다양한 이런 공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에너지 비용들이 상당히 절감된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이 에너지가 제로 에너지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진전이 되어 있다는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것도 2013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만들어진 시애틀. 만든 작은 건물에 6층짜리 이제 오피스 건물인데 네. 분리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아담하고 또 이제 이게 뭐가 특이한가 싶은데 상층별 보면은 이제 그 지붕처럼 보이는 곳에 다양한 이제 태양광 패널이 쭉 있고요. 오, 이렇게 날개를 펼친 것 같아요. 저 지붕 있고. 예, 맞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건물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리빙 빌딩 인증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인증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리빙 빌딩 인증. 이게 예, 어떤 인증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7개 정도의 영역을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부지, 그러니까 이제 대지가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된다. 아하. 이제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물. 물. 옥상에서 이제 빗물을 모아서 이것들을 건물 전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세 번째가 에너지. 태양광 패널이 건물이 소비하는 전기 이상을 생산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네 번째는 뭐 헬스, 뭐 건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한 동선을 만들어야 되고 뭐 개폐 가능한 창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다음 게 좀 재밌어요. 자재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써야 된다. 아. 예,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입니다. 자연 채광과 환기. 이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건물에 이제 창을 내면은 창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약 7m에서 9m 정도로 봐요. 네. 근데 모든 건물에서 자연 채광이 그러니까 그 다 들어올 수 있게 창에서 9m 이상 떨어지지 않게 지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러한 요소들 아니면 녹색의 요소 뭐 그 식재라든가 아니면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아파트가 만약 있다 하면은 정말 다들 입주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나쁜 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모르잖아요. 저희는 이 벽 안에 뭘 집어넣는지. 예.
이런 리빙 빌딩 인증을 받은 게 시애틀의 불릿 센터다. 예. 이게 2013년이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야기해왔던 자재의 변환 있잖아요. 뭐 목재 건축도 했었고, 맞아요. 예, 아마 더 많이 지금 발전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이게 발전했고요. 2013년 기준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어쩌면은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 내에 네. 이러한 기준들은 이미 좀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선두주자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예. 선두주자는 아니다. 예, 네. 항상 좀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두주자 될 뻔했는데 그래서 IT 시작될 때 뭔가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이 재생에너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오면서 뭐 주춤하게 됐죠 지금. 예, 맞습니다. 또 가지고 온 사례가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예, 건물에서 태양광을 사용하거나 태양열을 사용하고 아니면 지열을 사용하는 건 많이 하는데 네.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에서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예,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사례를 그동안 몰랐을까 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네. 중국 광저우에 있는 펄 리버 타워라고 합니다. 중국이요. 예, 펄 리버 타워인데 예, 아까 제가 그 SOM이라는 그룹, 우리 그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을 지은 설계했던 분들. 그 그룹이 설계한 건물이에요. 아하, 중국 광저우에 있는 펄 리버 타워. 예. 네. 이게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데,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구멍이 그러니까 바람을 받아들이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층 빌딩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압, 바람의 압력에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63 빌딩도 마찬가지인데 네. 높은 고층 빌딩에 가시면은 건물이 흔들림이 있어요. 예. 흔들려요. 우리가 지금 롯데타워가 이제 최근에 지어졌으니까 네. 롯데타워의 고층이 올라가면은 흔들림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건물이 그러니까 이 풍압, 우리 막 부실 공사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이게 흔들려야지 이게 안정한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건물의 이 압력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뻣뻣하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올 때 압력을 더 받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흔들려줘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풍압, 측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측면에서 오는 이 바람의 압력을 이렇게 흡수하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이제 이 건물은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압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풍력 에너지로 만드는. 예, 맞습니다. 바람개비 같은 걸 달았을까요? 그 안에 이제 그 기계 설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아래 보시면은 풍압을 어떤 식으로 흡수해서 어떻게 밖으로 뿜어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풍압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가.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도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 바람뿐만이 아니라 건물 외피에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또 들어와 있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건물이 아주 복합적인 그러네요.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관이 멋있어요. 지금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일부러 저런 자재를 사용했나 싶을 만큼 벽면이 저는 세련되게 느껴지거든요. 저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SOM이라는 그룹이 원래 고층 빌딩을 잘 설계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고층 빌딩에 대한 굉장한 이 아이디어와 미적 감각과 그다음에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잘 갖춘 그런 그룹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정말로 실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까 YG 건물 자꾸 YG 건물 얘기해서 죄송한데 YG 엔터테인먼트 신사옥 말씀하실 때 이게 남쪽으로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얘기하셨고 전경련 회관을 말씀하실 때도 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처마 모양으로 설계를 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건물의 입지 조건에 따라서 뭔가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건축 방식에서 자연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입지 조건이 이렇게 규정되는 게 있겠어요. 예, 원래 이렇게 저희 이제 건축가들은 좋은 건축이 무엇이냐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건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대지,
땅 그리고 입지 조건에 적절한 건축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햇빛과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식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건물이 잘 받아들이고 네. 도시가 잘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건축이고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네. 혹은 우리가 친환경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 이 지구란 생태계에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 그 진행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걸 디자인 요소로 잘 만들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이 태양의 입사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루버 설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이 창에서 7m에서 9m 사이가 태양의 이 태양 광선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은 창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복도의 폭이나 실의 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들을 다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빗물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디자인 요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빗물이 떨어져서 저장하는 이제 시스템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이것이 네. 전부 다 건물의 디자인 요소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으려면은 건축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겠죠.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이 건축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우리가 생태 건축, 친환경 건축을 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 확산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그러니까 비용 때문이었어요.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아까 전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네. 자재를 쓰려면은 일반 자재와는 다른 더 많은 이제 그렇겠죠. 비용을 지불을 해야 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은 이 금액을 뭐 15년에서 20년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논리로 따지면은 이걸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 목조 빌딩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러니까 사회의 가치와 방향성이 바뀌는데 이게 이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콘크리트와 철근의 값이 올라가면은 네. 자연스럽게 대체 재료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은 그 산업이 아직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은 양을 이렇게 적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비싼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예,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산업이 올라갈 수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한 가지는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산업은 시장에만 맡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산업을 전환시킬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건축을 전환시킬 때 단순히 시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국가적인 어떤 지원, 그 다음에 재정의 투입, 그 다음에 국가적 플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건축가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양성을 했던 거죠.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산학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들이 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강국으로 떠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업이 갑자기 반도체를 막 생산했던 것이 아니라 네.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시스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학교에서 양성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투자를 했고요. 이제 그러한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 기후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히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좀 함께 모여서 이러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 네덜란드에서 목재 빌딩을 만들면서 네. 기업과 정부가 협약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5개의 오피스를 건물을 지을 때마다 하나는 무조건 이 목재가 들어간 친환경
자재를 그걸 써야 쓰겠다라고 된다. 하는 회박을 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그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진짜 건축이 예술이지만 정말 산업이구나 하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중세 시대나 옛날에도 정부나 교회나 돈 많은 부자가 뭘 진짜 해야 건축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정부나 그 건축주가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가, 앞으로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건축물이 늘어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도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좀 이 공감대 형성을 좀 해야 돼요. 네. 이미 저는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 전환, 그러니까 친환경 전환에 대한 이런 이제 그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축물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다수가 민간 건축물이에요. 공공 건축물은 소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도시나 우리의 건축이 이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전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한편으로는 해야 되지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집수리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주택에 그러니까 창호를 교체해주고 단열재를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더딘 속도긴 하지만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보다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건물이라든가 네. 상업 건물에 대해서 보다 이런 전환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시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녹색 건축 아니면 녹색 주택 단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네. 그런 건물과 주택 단지가 이미 외국에는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좀 지어지는 그러니까 공공 주택을 지을 때 단순히 뭐 친환경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이 레파토리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약간 조금 더 복합적인 이제 에너지 시스템 건물이 더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여기에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함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량을 좀 이렇게 좀 구축하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저야말로 좀 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오늘 황종대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건축을 하겠다 하는 회사나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동의하고 방향에 합의하는 거는 결국 또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집들이 많이 생긴다면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걱정을 안 할 텐데 대표님 오늘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시는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